안녕하세요 여러분,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. 제가 지난 방송을 한 이쯤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때 이후로 증시를 반등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. 근데 사실 저도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지 못했어요. 개인적으로 한 요 정도 이렇게 해서 저는 한 요 정도 이렇게 반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, 생각보다 조금 더 급격하게 조금 더 이제 단기간에 오르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. 일단 가장 큰 이유는 공매도 이제 금지 6개월 했던 게 영향이 있었겠죠. 그 부분도 있지만 사실 오를 때여서도 있습니다. 미국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시차가 있을 뿐 똑같거든요. 그냥 반등했던 폭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. 그냥 우리나라가 한 번에 좀 반영을 했을 뿐 크게 다르진 않다. 코스닥도 그렇고 니케이도 그렇고 사실 그냥 우리나라가 또 어떻게 보면 좀 못 오르다가 한 방에 몰아서 오르란 그런 부분이 있는데, 일단 전반적인 거 다 보고 기술적 분석할 때 저건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죠. 오늘 코스피 5.6% 어마어마한 상승이 있었고요. 코스닥도 7.3이고 코스닥 150 선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15%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됐었습니다. 근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급을 조금 일중을 더 봐야 되긴 하는데, 사실 일중 선물 수급을 좀 더 봐야 되긴 하고요. 그래서 일단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관이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 7천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. 대부분 쇼커버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. 현물 쪽은. 기관은 2,200억 정도 매수였고 개인은 한 9,400억 정도 매도를 보였습니다.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이 거의 한 1조 5천억 정도까지도 매수를 하다가 막판에 확 되돌리면서 6천억 정도 순매수로 있었고요. 기관하고 외국인이 한 2천억에서 4천억 정도 개인이 매도를 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외국인이 쇼커버 한다고 좀 손해본 게 아니냐 하실 수 있겠지만, 이 선물 쪽에서 많은 이익을 좀 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막판에 다 팔아치웠다 많이 보시면 되고, 코스닥 같은 경우 외국인이 한 4,8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현물은 이것도 쇼커버고요. 기관과 이제 기관은 거의 그냥 크게 움직임이 없었고 개인이 한 4,9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.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드라마틱합니다. 일중으로 한번 보면은 순매수 누적으로 해서 코스닥 150 선물 같은 경우가 거의 다이나믹 하거든요. 오늘 보면은 일중에 거의 한 3천억 정도 외국인이 매수를 하다가 마이너스 한 500억 정도로 매도를 순매도로 아예 돌려버렸습니다. 코스닥이 제일 많이 올랐더랬죠. 오늘 14.5% 올랐거든요. 코스닥 150 선물이. 그래서 사실 이쪽도 사실 외국인은 오히려 수익을 먹었겠다, 이제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선물, 그러니까 공매도가 이제 사실 금지되면 그럼 오르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. 왜냐면 이제 사실 선물 매도가 계속 나올 거예요.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현선물 같은 경우가 콘탱고라고 하죠. 이제 현물보다 선물이 더 비싼 경우를 콘탱고라고 합니다. 이자 비용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고, 이제 보유 비용 때문에 조금 더,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쓰다 보니까 이제 차입하는 포지션이어서 당연히 이제 조금 더 선물이 더 가격이 높은 걸 콘텐거라고 하거든요. 근데 이제 숏 포지션을 못하면은 결국 선물로 숏을 할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선물 쪽 매도 포지션이 많이 나오면서 선물 가격이 더 낮아지는 그런 이제 백어데이션, 현물보다 낮은 걸 이제 백어데이션이라고 하는데, 아직은 콘텐고긴 한데요. 결과론적으로 백어데이션이 나올 겁니다. 코로나19 때 우리나라 공매도 금지했을 때도 똑같이 백어데이션이 나왔었고요. 계속해서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수급 쪽 살펴보면은 미국 쪽 수급 같은 경우에 투기적 순포지션이죠. 투기적 순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S&P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냥 파 수준까지 되돌려 놨고요. 숏했던 포지션들이. 나스닥 같은 경우도 살짝 롱 포지션이 아주 살짝 좀 증가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.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이 매도를 조금 하고 있는 상황, 외국인은 살짝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. 오늘은 특히나 이제 쇼커버의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
그 다음에 근데 다만 뭐 누적 수급은 개인이 계속해서 사고 있는 장 뭐 당연히 좋아 보이진 않고요. 신용 잔고는 뭐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. 반대 매매에 좀 영향이겠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신용 잔고 대비해서 코스피 시총도 내려가고 있다. 더 내려갈 거고 결국은 증시는 빠질 것 같다. 이제 수급상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보여집니다. 뭐 요것도 이제 쇼커버의 영향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죠. 이제 외국인이 매수했던 거는 이제 뭐 근데 이제 코스닥은 뭐 사실 누적적인 수급은 훨씬 더 좋지 않고요. 코스피보다. 뭐 여기도 신용잔고는 뭐 계속해서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 이제 신용잔고 대비해서 코스닥 시총도 여전히 높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. 합산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한 17조 한 2천억 정도에서 16.6조로 뭐 계속해서 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. 뭐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 오늘 많이 올랐지만 이제 금리도 좀 내려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페드 모델인 일드갭이나 페드 모델은 조금 더 싸진 모습이 나타났습니다. 금리의 영향이 조금 더 크기 때문이고요. 좀 긴 시계열로 봐도 그렇습니다. 근데 절대적으로는 조금 밸류 부담은 있어 보이고요. 뭐 코스닥도 여전히 뭐 밸류 부담은 있어 보인다. 뭐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S&P랑 코스피 같이 이제 일드갭 살펴보면은 뭐 둘 다 뭐 사실 여전히 아직까지는 고평가 영역인데 살짝 금리가 좀 내려간 부분 때문에 완화가 된 부분이 있고요. 페드 모델도 그렇습니다. 근데 뭐 여전히 비싸 보인다라는 거는 뭐 변함이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. 뭐 그 다음에 이제 S&P PBR도 여전히 너무나 높은 수준이다. 여전히 이제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실질 금리가 뭐 이제 고용 쪽도 그렇고 뭐 최근에 이제 금리가 좀 빠질 때가 됐었고 증시도 제가 좀 오른다라고 했었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뭐 고용도 좀 안 좋았던 부분도 있고 해서 사람들이 파월 연설도 있고 좀 이제 금리를 진짜 내리지 않을까 좀 꽤 내년부터는 좀 많이 내리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기대들이 생기면서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. 실질 금리가 조금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증시가 좀 올라갔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ECB 자산은 여전히 계속해서 좀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BOJ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는 뭐 특별하게 뭐 자산 매입을 뭐 줄이고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자산은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금리 레인지를 1%를 조금 초과해도 용인하겠다. 뭐 그 정도로 그냥 얘기를 한 정도인 거죠. 근데 뭐 매번 얘기를 드리지만 뭐 결과론적으로 일본도 결국은 긴축으로 갈 수밖에 없다. 그리고 서서히 가고는 있는 건 맞죠. 근데 이제 그 속도가 조금 느린 게 사실이다. 이제 그렇게 보실 수 있겠고 뭐 장단기 금리가 이제 많이 좁혀졌고요. 이제 10년이 또 다시 줄어들면서 이제 그 다음에 뭐 전주 대비해서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뭐 증시가 반등했던 영향에는 아무래도 지중금의 좀 증가 폭도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는 보여집니다. 한 53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됐고요. TGA 재무부 일반 계정 같은 경우에는 한 139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. RRP 같은 경우에 한 66억 정도 감소가 됐고요. 그 다음에 총 자산은 조금 많이 줄긴 했어요. 412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. 그래서 뭐 아직까지 근데 뭐 매번 뭐 사실 매크로 쪽은 뭐 지금 뭐 딱히 달라지는 건 없어가지고 그냥 실질 금리가 좀 빠지고 있다 이제 그 부분 말고는 뭐 특별하게 뭐 달라진 부분은 없고요. 그냥 보시면은 뭐 매번 얘기를 드린 겁니다만 뭐 사실 저는 계속 정부 부채 쪽이 문제가 될 것 같고요. 이제 정부 부채가 지금 금리 레벨이 2030년까지만 유지된다라고 쳐도 뭐 계속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계속 이제 금리가 한 5.5대에서 유지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뭐 저도 사실 뭐 그쪽 의견에 더 동의를 하고 실제로 서머스 분이 계속해서 지금 좀 맞추고 있습니다. 이 금리 장세를.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재정 정책을 너무 많이 쓰고 재정 부담이 많다는 거죠. 약간 그랬던 거예요. 예전 같은 경우 요 시절 같은 경우라고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뭐 의사라고 치죠. 뭐 한 3억 정도 버는 의사라고 칩시다. 이제 페이닥터 말고 그냥 그래도 뭐 좀
괜찮은, 엄청 잘 되는 것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좀 괜찮은. 그래서 뭐 연 3억이면 너무 작나요? 한 연 10억 정도 버는 의사라고 생각해보자. 이제 그러면 뭐 그래도 뭐 좀 잘 사시는 분이다, 이제 좀 많이 잘 사시는 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러니까 뭐 은행 대출이 뭐 보통 연봉 한 2배까지는 나오니까, 이제 뭐 직장에는 이제 1배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한 20억 정도 빌렸다고 생각해보죠. 뭐 사실 이래도 여전히 이 이사는 뭐 그냥 괜찮은 사람이에요, 사실. 근데 이 이사가 뭐 그냥 괜찮으니까 은행이 이거 뭐 거의 뭐 한 200억까지 빌려줬다고 생각해보죠. 이 이사가 괜찮은 사람인가요? 이제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. 요즘 이제 뭐 5%라고 치면은 뭐 어마어마한 돈이지 않아요? 이자만 해도 갚기가 어려워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이 저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. 이렇게 찍어낼 때는 그냥 뭐 미국 좋은 나라, 이제 뭐 기축통화국이니까 괜찮다 해왔지만 뭐든 정도가 있는 거거든요. 이제 좀 정도를 넘어섰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, 이제 뭐 이게 통화량하고도 뭐 사실 직접적으로 연관이 됩니다. 저 재정 정책도 문제고 통화량도 문제고 뭐 GDP 대비해서 너무 많은 거예요. 이제 그나마 이제 이 GDP 대비해서 이 지준하고 RRP가 조금 빨리 줄어들고 있는데 좋은 거긴 한데, 이 좋은 거인 이것 때문에 사실 증시에는 점점 악재로 작용을 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.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요. 거의 여기까지 좀 갈 길이 멀기도 하고, 이 가는 동안 결국 지준이 줄고 RRP가 같이 줄어든다는 말이 금융시장에 돈이 계속해서 없어진다는 거고요. 그럼 폭탄 돌리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. 결국은 내 자산을 누군가는 비싸게 사줘야 되는데 비싸게 사주는커녕 사줄 사람 자체가 점점 사라질 거란 말입니다. 그럼 이제 그때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단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. 이제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좀 나타나리라 생각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통화량 같은 경우도 뭐 매번 얘기를 드립니다만, 이 중국 쪽 M2 나누기 M1 통화 승수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으면서 이게 결국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. 미국이 저렇게 뭐 10억 버는 사람이 200억까지 뭐 예를 들어서 빚을 진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뭔가를 목적이 있었던 거겠죠. 지금의 이제 미국의 목적은 이제 중국을 없애버리기 위해서요. 사실 뭐 분열시키기 위해서, 뭐 쪼개기 위해서죠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양으로 치면은 뭐 살이 이제 띠룩띠룩 쪄져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결국 쓸 돈이 없다는 개념이거든요. 그래서 결국 근데 이제 중국이 확실히 이제 죽어야 이제 끝이 날 텐데, 뭐 저는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표가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, 사람들이. 이제 그때까지 미국이 뭐 재정 정책이나 이런 거를 계속 할 겁니다. 지금도 재정 정책은 강력하게 하고 있죠. 이제 그게 근데 사실 중국이 이제 무너지는 순간 뭐 사실 미국도 결국은 더 이상은 그런 비정상적인 수단을 쓸 필요가 없게 되겠죠. 이제 그때 와장창창 무너지지 않을까,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.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부동산 쪽도 뭐 사실 미국 부동산 가격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. 10월달 기준으로 이게 실질이어서 살짝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, 이제 명목으로는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. 그래서 여전히 너무 높은 레벨이기 때문에 뭐 사실 코어 이 상업용도 많이 빠진 것 같지만 과거 대비해서는 비싼 편이거든요.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 보인다,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. 뭐 나머지는 그냥 보여드리기만 하고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지표들 그냥 이제 살펴보면은 뭐 국고 3년, 10년, 미국채 10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중립적인 수준입니다. 뭐 특별히 추세는 없고, 그리고 제가 뭐 저번 주에도 그냥 내릴 것 같다고 얘기를 드렸죠. 금리 이제 슬슬 빠질 것 같다. 좀 빠지고 있고요.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, 달러는 뭐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. 네, 내려가고 있는 추세. 이제 그런 추세고, 뭐 WTI도 좀 내려가고 있는 추세, 3전 올라가고 있는 추세, 마소가 특별히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, 애플도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. 뭐 국고 3년 같은 경우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만 이 볼린저를 좀 타다가 이 빨간 색깔을 계속 상단을 타다가 좀 내려와 있는 그런 이탈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.
뭐 국고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뭐 똑같습니다. 이제 그런 측면 때문에 좀 시간을 먹고 좀 빠지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고, 이제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죠. 똑같이 마찬가지인 상황이고, 뭐 달러 원 같은 경우도 볼린저를 타다가 여기서 타다가 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. 근데 이제 슬슬 하단까지 왔죠, 여기도. 그래서 좀 조심. 그러니까 다시 이제 좀 언제든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 된 것 같기는 해요. 이제 요건 좀 이따 이제 증시 얘기할 때 조금 더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.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뭐 요건 애매하네요. 이제 그냥 모여 있기만 해서 아직까지 요건 좀 추세는 애매해 보인다.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, 뭐 WTI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내려야 될 것 같기는 한데, 뭐 사실 요것만 봤을 때는 이제 그래 보이고, 뭐 삼장 같은 경우에 이것도 뭐 조금 더 오를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. 그냥 다시 아직 빨간 색깔까지는 뭐 터치를 하지는 않은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.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도 뭐 아직까지는 그냥 좀 중립적인 애매한, 그냥 딱 추세가 확실하진 않아 보이고, 볼린저로 봤을 때.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좀 하방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. 여긴 올라와 있고 여긴 벌어져 있고, 이제 좀 RSI도 그렇고 뭐 슬슬 이제 고점 근처에 오지 않았나, 이제 그런 모양새고요. 뭐 그 다음에 이제 지수들 살펴보면은 뭐 다시 이제 롱 추세로 한 방에 돌아왔습니다. 국내 쪽도 한 방에 돌아왔고요. 이제 미국 쪽 같은 경우 한 방까지는 아니지만 좀 차근차근 돌아온 그런 상황이고요. 나스닥 120분봉 현물 같은 경우에는 뭐 살짝만 올라가면은 이제 슬슬 거의 고점이 다 온 게 아닌가. 여기도 뭐 벌어질 만큼 벌어졌거든요. 여기도. 네. 그래서 벌어졌다 이제 슬슬 꼭 다시 올라오고 있잖아요. 좀 이제 RSI도 그렇고 뭐 저는 거의 다 오지 않았나, 이번 반등이. 이제 그렇게 보여주고, 뭐 이제 120분봉 선물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입니다.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벌어지고 다시 이제 모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건 좀 일봉상으로는 좀 약간 중립적이고요. 애매하고요. 이제 S&P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일봉으로는 살짝 좀 애매한 측면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120분봉 보면은 확 올라가면서 올라가 있죠. 벌어졌죠. RSI도 뭐 70 넘었으니까 뭐 하락하는 거는 이제 뭐 거의 명확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제 그 하락 경로의 문제겠죠. 좀 이따 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, 코스닥 120 같은 경우도 뭐 여기 뚫고 올라가고 벌어지고, 뭐 여기도 RSI 뭐 넘어가고, 뭐 이건 이제 오늘이 고점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 않나,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여기는 아직은 좀 애매하긴 해요. 사실 일봉으로 봤을 때는.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추세는 좀 하방일 가능성이 다시 이제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결국 뭐 다시 보면은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는 이제 제가 뭐 반등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, 원래는 이렇게 반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, 이게 이제 아마 1, 2, 3, 4, 1이랑 4는 뭐 겹치는 경우 많고요, 생각보다. 그래서 1, 2, 3, 4, 5가 끝이 나고, 이게 이제 ABC가 이게 1일 거거든요. 어떤 일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작은 일일 거예요. 작은 일. 이 작은 일이 지나고 이제 반등이 ABC로 2가 작은 2가 나올 텐데, 뭐 레벨로 봤을 때는 뭐 사실 이미 이 정도면은 120분봉까지도 왔고 레벨로는 다 채웠어요. 그래서 이게 그냥 ABC가 이렇게 끝이 날지, 아니면 여기 A고 B고 C고 이런 식으로 다시 갈지는 모릅니다. 네, 이거는 뭐 사실 알 수가 없어요.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냥 이 저점을 다시 깨지면은 이제 이거 1, 2 다음에 확실히 3이구나를 알 수 있겠죠. 근데 이제 사실 사전적으로는 애매하다,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. 왜냐면은 이게 왜 애매하냐면, 아까도 제가 설명했지만 그냥 보는 게 더 깔끔하겠죠. 이제 기간상으로는 8.3%밖에 되돌리지를 않았어요. 이제 100%로 하락이 60일 떨어졌는데 반등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5일밖에 오르지 않았거든요. 좀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. 근데 이제 되돌린 그런 퍼센트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53.5% 딱 다 거의 반절은 되돌렸거든요. 그래서 이게 좀 기간은 못 채웠는데
레벨은 채워버려가지고 좀 애매해졌습니다. 그래서 근데 이럴 때는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, 뭐 근데 적어도 이렇게 해서 빠지든 아니면 이렇게 해서 가든 어찌됐든 일단 빠지긴 빠질 것 같아요.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빠질 가능성이 높고, 그냥 이게 그냥 제가 봤을 때 이게 A였고 B고 C의 A일지 아니면 그냥 A, B, C 끝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 파동은 끝이 나 보인다,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150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. 근데 여기는 뭐 레벨도 아직 많이 채우진 못했거든요. 이제 여기도 120분봉까지 올라와 있는데, 여기도 뭐 레벨 같은 경우에는 한 38.9% 정도 하락했던 걸 되돌렸고요. 근데 기간은 여긴 더 짧아요. 한 6.3% 정도밖에 기간을 되돌리진 못했습니다. 그래서 382는 되돌림을 레벨을 채웠긴 한데 뭐 애매하긴 해요. 근데 그래서 뭐 여기도 똑같이 1은 끝났고 2가 진행 중인지 끝이 난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기 저점이 이제 뚫리는 순간은 3이 아주 세게 내리꽂을 것 같다,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. S&P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S&P 같은 경우에는 뭐 장기 추세로 보면은 뭐 결국 여기가 1파였던 거고 2고 3, 1, 2, 3, 4, 5로 3이고 그 다음에 이제 트라이앵글로 4고 5파 나온 다음에 A, B, 이제 C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보여지는데, 그럼 이제 그 C 안에서 움직이는 거고요. 그게 여기서 1, 2, 3, 4, 5가 작은 1이 되고, 이게 이제 2의 A, B, C가 될지 아니면 이게 그냥 2가 됐을지는 애매해요. 여기도 똑같이. 그래서 이거는 뭐 가봐야 된다. 확실한 건 요 저점이 뚫리는 걸 봐야 될 것 같은데,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적어도 이제 요 정도는 빠지지 않을까, 미니멈 이제 생각은 합니다. 그 다음은 이제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이제 그렇게 보여주고요. 뭐 다우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냥 1, 2, 3, 4, 5 되돌림. 근데 이제 이렇게 되돌리느냐 이게 끝이 났느냐, 뭐 이제 그 정도의 느낌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VBIX 뭐 코인도 뭐 지금은 뭐 특별하게 다르진 않아서 그냥 전고점이 넘어간 걸 뿐, 여기도 뭐 특별하게 다르진 않고요. 코스피 변동성은 뭐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오히려 변동성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. 대신 뭐 빅스는 조금 많이 변동성은 내려왔습니다. 뭐 필라델피아도 뭐 똑같고요. 1, 2, 3, 4, 5 그다음 되돌림 파동 중인지 끝인지 이제 그렇게 보여주고, 니케이도 뭐 똑같은 모습입니다. 뭐 구름대를 넘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히 다르진 않습니다. 되돌림 정도 보이고 있다 보여주고, 항생 같은 경우도 일단 좀 반등하고 있는, 되돌림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. 상해 종합도 마찬가지다. 달러 인덱스는 좀 미국 금리를 좀 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으면서 내려오고 있긴 하다. 이제 추세가 좀 깨진 것 같다. 이제 그 정도고요. 달러 원도 요 정도인데 뭐 좀 이제 슬슬 좀 올라갈 때도 되지 않았나 싶기는 해요. 이제 RSI도 그렇고 내려가봐요. 뭐 하루 이틀 내려갔다가 다시 좀 반등하지 않을까 싶고요. 달러 원은 WTI도 120분봉에서는 200일이나 한번 좀 지지를 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뭐 사유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. 사실 파동이라는 게 뭐 이유를 찾는 건 아니고 지나고 나니야 저런 이유가 생기더라, 이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보여지고, 이제 금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볼린저가 좀 모이고 있어서 결국 위든 미치든 칠 것 같다, 이제 그런 모습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국고 10년물 같은 경우도 일단 볼린저 벌어지면서 밑으로 일단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이제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좀 급락을 했고요. 거의 한 40bp 넘게 빠졌으니까 이제 50일에서 조금 약간 지지를 보이고 있는 이제 그 정도 단계다라고는 보여집니다.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간단하게 지표들만 뭐 보여드린다라고 하면은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 기준선 이탈도가 좀 이제 상승 추세고요. 이격도도 뭐 약간 상승 추세고, 빅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내려왔고요. 이제 ATR 같은 경우에도 살짝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,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갑자기 좀 이제 줄어든 상황입니다. 좀 조정 파동인 거죠. 결국 좀 반등하고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하이힐드도 마찬가지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 코스피 같은 경우도
오늘 급등하면서 기준선하고의 이탈도 상당히 좀 괴리가 벌어졌고요.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00일 이격도도 조금 올라가 있는 상황. 그 다음에 이제 V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역으로 좀 상승을 했고요. 이게 역축이어가지고요. 그 다음에 이제 ATR도 조금 늘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하이드 스프레드는 아까 봤었고요.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격도 뭐 더 벌어지긴 좀 어려워진 상황이다 보실 수 있고, 이격도가 아니라 기준선 이탈도, 그 다음 뭐 ATR도 좀 많이 벌어지고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빅스나 이런 건 뭐 생략하도록 하고요. 아무튼 이제 뭐 좀 단기적으로 이제 좀 하락할 때도 되지 않았나.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. 근데 이제 하락하는 게 쭉 빠지냐 아니면 이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느냐, 이제 뭐 그 정도의 느낌의 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조심하실 필요가 계속 있어 보인다. 그리고 이제 뭐 3주봉으로 봤을 때 여기 구름대를 확실히 좀 뚫리지 못하고 올라간 그런 상황이죠.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제 반등을 할 만큼 했다고 보거든요. 이게 적어도 이제 저는 뭐 어깨까지는 왔다고 봅니다. 뭐 이렇게 간다 한들 뭐 사실 이 정도면 어깨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뭐 이 정도는 사실 팔 기회를 주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, 아직 못 파신 게 없다면 좋은 가격에, 어차피 그 다음 하락엔 더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좋은 가격에 저는 파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